허경영 입 열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조금 전에 약 한 10여 분 전에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미리 준비한 원고로 읽어 내려갔는데요. 허경영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 전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을 좀 걸을 내용은 걸러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윤정 기자,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고 아예 예고까지 하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대표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요. 이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기 북부경찰청 별관에서 신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가 3시에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밝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 용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류를 지금 가지고 와서 기자들 앞에서 지금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거의 한 뭉치네요. 네, 앞서 허경영 대표는 지난 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여성 신도들로부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피소가 된 바 있는데요. 지금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또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경영 대표, 물론 지금 이 시각 하고 있는 저희들이 생중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허경영 대표의 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또 전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들어보고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잠시 뒤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라이브로는 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 대표가 왜 이런 입장을 그것도 경찰 조사 직전에 밝혔을까, 밝히고 있는 걸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의사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일 첫 조사 때도 허경영 대표가 굉장히 두툼한 어떤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지금 기자회견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서류를 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조사 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서류들을 통해서 지금 적용된 혐의가 공중 밀집 장소 강제추행에서 경찰이 중강제추행 혐의로 바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심리적 지배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심리적 지배 상태. 그렇죠. 그렇다면 신도들이 허경영 대표를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여기고 완전하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허경영 씨는 지금 신도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고소 내용이 신도들 개인 주장이다, 피해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돈 뜯어가기 위한 모함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도들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시작되는 치유의 시간. 사람들은 어떤 치유를 받는 걸까?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 자, 허 대표를 고소한 신도들, 일단 어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성 신도들이 허 대표를 고소를 했는데요. 에너지 치유의식이라는 일종의 그 하늘궁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의식을 명분으로 해서 이 몸에 어떤 치료를 해주겠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무릎을 앉게 하거나 자신을 안을 것을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신도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이런 식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당 약 10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이런 의식을 치러왔다고 합니다. 장염이 생길 때는 허경영 이렇게 외치고 잠들 때까지 허경영 이름을 머릿속에 넣으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행위를 마치 치유의식인 것처럼 포장해서 추행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 신도 측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허경영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지금 내용
들어볼 그리고 부분 그들이 한번 잠깐만이라도 여기만 같이 있는 게 들어보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올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 고소장을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가 공갈 넣는다고 고소 이런 걸 강제로 씁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 경찰을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데 그런 조직들인데 일반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 부분을 불법적인 수사 부분은 네, 지금 경찰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직접은 전해드리기 어렵고 그 전에 조금 전에 도착했을 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허경영 대표의 주장이라는 점 감안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분들께서 대부분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고소인들은 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했는데 경기 북부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신체 접촉에 동의는 하였지만 저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최면 상태 또는 만취 상태와 같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준강제 추행으로 죄명을 완전히 변경하였고 저는 준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허경영 대표 측에서 지금 에너지 치료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접촉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이제 신체 접촉이 아니다. 스캔이다. 스캔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다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는 없고, 자,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안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 지금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허경영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영적 치료를 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 고소인들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피해자들이 동의가 있고 영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죄명을 준강제 추행으로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허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냐면 그 공중 밀집 장소에 의한 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추행하는 것이고 일반 강제 추행보다 조금 더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준강제 추행죄는 조금 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준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약에 취한 상태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걸 이용해서 동의를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추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는 심리적인 지배, 그러니까 허 대표가 신도들에게 어떤 세뇌 비슷한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지배 하에 동의를 받았다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연 그 심리적인 지배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앞에 입장을 밝힐 때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신체 접촉한 게 아니라 스캔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성립을 하려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신도들이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고소를 했다가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신도들의 의사에 반했다기보다는 심리적인 피지배 상태 하에 있었다고 봐서 준강제 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죄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대표 입장에서는 고소인들이나 경찰 측의 말이 바뀌었다. 다들 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해서 이렇게 치유이식을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겠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은 처음에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심리적 피지배 상태였다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공방의 어떤 쟁점으로 삼아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준강제 추행죄로 혐의를 바꾼 만큼 결국에는 이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어서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